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수술로 인한 평균 입원 일수는 6.93일. 그리고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평균 진료 비용은 무려 321만 원을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나 65세가 넘으신 어르신분들은요, 1인당 평균 4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질병 수술비로 지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부담스러운 질병 수술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리미리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2020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이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수술비 플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 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힘이 되는 운전자 보험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한 번에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경제적으로나 건강 쪽으로나 여러 가지 염려 많은 이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고요. 그리고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아무리 형편이 넉넉하더라도 의료비의 지출이 크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금액은 확 낮추고요, 보장은 크게 키워서 가져갈 수 있는 수술비 플랜. 오늘은 이숙기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숙기 전문가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청자님들 굉장히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 지출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들어오는 수입들은 지금 많이 줄고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저희 서울경제방송에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보험을 리모델링 했을 경우라도 보장이 축소되지 않고 좀 더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는 2020년 힘든 시기, 제대로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질병수술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많은 시청자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질병수술비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집착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했을 경우에 보험 가입 금액을 정액 지급하는 부분이죠. 정액. 우리가 실손을 가입을 했을 때는 내가 납입한 병원비를 보장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기로 한 가입 금액의 정액 보장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같은 질병으로 2종류 이상 수술을 했을 경우 그중에 조금 더 높은 수술비로 해서 한 번 지급되는 부분도 물론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같은 우리가 질병 수술을 똑같은 수술을 똑같이 시행했을 때 365일이 경과가 되면 새로운 수술로 간주해서 또다시 보장이 되는 게 질병수술비 보장인데요. 그러면 질병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장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병수술비 보장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방송으로 인해서 많이들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부분이 보장이 안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질병수술비 그리고 상해 수술비 이렇게 보장이 되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질병수술비를 가입을 했을 때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선천적인 기형 같은 경우에 보장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요실금,
생명보험회사는 보장이 되지만 지금 손해보험사는 요식은 보장이 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치아 쪽으로도 보장이 되지 않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그 성형 주근깨라든지 피부질 이런 부분의 점이라든지 사마귀는 보장이 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병수술비가 아닌 우리가 특정 질병수술비를 가입을 했을 경우에 보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병수술비에서 지금 통계 자료를 보면은 백내장 수술비 가장 1위죠. 굉장히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하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인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 몸의 노화가 빨리 오는 게 가장 눈이라고 합니다. 눈에서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가 많이 수술은 우리나라의 가장 생활 습관으로 오는 질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인수할 때도 꺼려하는 질환인데요. 한 번 이상 수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실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급여로 도수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손해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수술비에 대한 보장은 되지만 정작 우리가 수술을 가입을 했을 때 큰 보장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수술비 보장에서 가장 높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심장질환, 요즘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죠. 심혈관. 그리고 강상동맥우회술. 강상동맥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혈관이 잘 통과되지 않는 부분을 접착해서 다시 이관하는 수술인데요. 그리고 내기저부 수술이라고 머리 쪽에 오는 혹이겠죠. 양성 종양이든 우리가 악성 종양이든 뇌에 오는 질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위험률을 따르고 비용도 있지만 후유장애 또한 많은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질환으로 봤을 때 부담이 굉장히 많이 큰데 기존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진단비는 최초 1회만 보장이 되시고 계세요. 그런데 진단만 받으면 보장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고 수술은 수술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부분이고 입원비는 입원했을 때 나오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모든 병명은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단비에 대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비싸게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이 진단비 위주가 아니더라도 혹시 내가 진단받아 수술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수술비 보장을 설명을 드리는데 수술비 보장은 중복 보장이 되세요. 일단 진단비는 최초 1회 보장이 되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는 중복해서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실손, 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지금 많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실비에 대한 갱신 보험료가 오르다 보니 이 실손에 대해서 전환으로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전 실손은 100% 보장이 됐지만 지금 착한 실손으로 전환했을 때는 급여에 대해서는 90%, 비급여에 대해서는 80% 보장이 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실손에 대해서 보장 못 받는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신데 이 부분도 보완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진단비 보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단비를 가입하고 싶은 만큼 넣는다 하더라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술비 보장으로 충족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가 수술을 했을 경우에 간단한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했을 경우에 수술비 보장은 매해 지급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타사가 A사나 B사나 C사나 D사나 다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최고 3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 질병 수술비를 가입했을 경우에는 보장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A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가 100일대인데 추가 종목으로 20일대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전에는 71대 보장이 제일 높았는데 지금 100일대까지 보장이 되죠. 많은 횟수로 지금 보장이 되고 있고요. C사 같은 경우에는 64대 보장이 되지만 32대 이 보장을 중복해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숫자의 횟수가 많으면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보장이 어떻게 안 되는지도 한번 정확하게 알고는 가셔야 되니까 간혈 수술은 하고 비간혈 수술. 하지만 요즘은 의료기구가 자꾸 발전이 되고 지금 의료기술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간혈 수술이 아닌 비간혈 수술을 많이 하고 있죠. 비간혈 수술.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일대에서는 21대하고 다 비간혈이든 간혈이든 중복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보장이 됩니다. 타사 같은 경우에는 간혈 수술이 1,0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비간혈 수술 같은 경우는 50%만 보장이 되고 있죠. 그런데 100일대에서는 비간혈이든 간혈이든 동일하게 100% 보장 금액이 100% 나간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특정 질병 수술비에서 어떤 질환으로 지금 보장이 되는지 한번 보장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담양 같은 경우 종류는 고주파라고 하죠. 고주파는 태운다라고 얘기하죠. 태우다. 그러니까 이 종양을 우리가 태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고주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눈 쪽으로 보면은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탠드는 빨대죠. 아주 미세한 빨대. 이 빨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해서 그 부분을 배출시키는 수술 방법이겠죠. 그리고 지금 많이 하는 하지정맥 수술. 저도 하지정맥 수술을 시행했는데 하지정맥을 예전에는 주사 바늘로 뺀다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이 태우든지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작은 혈관을 통해서 본드를 삽입해서 아주 간단하게 아무런 외관상 문제 없이 빠른 시간 내로 수술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수술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비용은 다른 일반 부분보다 조금 많이 큰데요. 이 부분 또한 다 보장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0일대 질병 수술비가 어떤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100일대 같은 경우에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뇌혈관, 심혈관 이 부분이 간혈이든 비간혈이든 동일하게 1,0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담석증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백내장 수술의 가장 높은 부분이 노안으로 왔을 때 1위가 지금 백내장인데 사실 요즘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는 부분이 젊은 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PC라든지 우리가 굉장히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는 백내장 수술을 했을 경우에 보장되는 금액이 질병 수술비에서 30만 원만 보장이 됐지만 지금 100일대에서는 한쪽당 100만 원이니까 양쪽으로 했을 경우 2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100일대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심장 내열, 우리가 1위가 암 진단비라고 하는데 2위가 심장 질환이고 3위가 지금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41.7%가 심혈관 질환으로 굉장히 진단을 받고 있는데 방송에서 많이 한 심장판만 질환 수술은 우리가 4가지 문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심, 우심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심장이 팍막 제대로 작용 안 했을 때 일어나는 질환이고 빈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박동수가 빨리 일어났을 때 오는 부분이고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하게 일치하지 않게 일어났을 경우에 오는 질환인데 이 부분 4가지를 봤을 때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 진단비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 부분의 보장을 축소했을 때 수술비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100일대 질병 수술비가 제가 조금 전에 간열, 비간열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대 기관 질환 수술비 넣었을 경우에 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질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폐질환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대부분 폐질환에 대해서는 면책되는 부분이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3가지, 4가지, 5, 6, 7가지, 크게 7가지 제가 질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5대 기관 수술비를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폐 쪽도 당연히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시청자님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보장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런데 100일대 같은 경우에는 폐질환 또한 면책기간 없이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간열이든 비간열이든 동일하게 보장이 되시는데 일단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얼만큼 보장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얘는 갱신입니다. 갱신 보험료는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이죠. 최저 보험료는 무조건 2만 원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한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보험료 산출 자료는 간편입니다. 간편 보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325. 우리가 5년 이내에 암 진단 받은 적 없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 없고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진단으로 입원 수술할 예정이 없다라면 가입이 되는데요. 간편 보험으로 산출했을 경우에라도 이렇게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이기 때문에 갱신으로 가입이 가능하시지만 얘는 30년 갱신으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30년 갱신이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60세 정도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가입할 때 갱신 보험료 크게 부담 없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백내장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60만 원이죠. 그리고 여기서 10만 원, 70만 원. 100만 원까지 보장이 중복 보장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 보험료는 조금 더 보험료가 변동이 있는데 얘는 비갱신으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20년 납에 수술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100세까지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진단은 진단만 받으면 나오지만 수술은 실질적으로 수술했을 경우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90세까지만이라도 충분히 가입을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20년 갱신 90세는 최저 보험료가 3만 원이십니다. 3만 원. 3만 원이 가입 가능하신데 이거는 갱신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좀 비갱신으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3만 원까지 해서 가입이 가능한데 여기에 보시면은 똑같이 백내장 수술비가 30만 원,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까지 양쪽 질환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 수술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100일대 질병 수술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질병 수술비를 많이들 방송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보장 조건이 매해 나오니까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럽다라면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조금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10년 이내에 보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확률이 3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 또 새로운 질환으로 또 그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질병에 대한 준비 때문에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101대 질병 수술비는 보험료가 일단 싸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비갱신으로 가입 가능하다는 부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편 보험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굉장히 건강한 표준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간열, 비간열이든 구분 없이 100%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보장 범위가 넓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장을 제대로 받는 부분이고,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 5대 기관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다 포함이 돼서 보장이 되시는 거고요. 가장 많은 숫자의 수술비이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다라는 부분, 그리고 모든 수술 해당 중복해서 보장이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다면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보장 부분은 일부 축소되는 부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플러스해서 이 보장을 갖고 간다라면 작은 보험료로 큰 보장을 같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수술 보장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봤습니다. 네,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려 100가지가 넘는 그런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반복 보장을 해주는 수술비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101대 질병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러면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최저 보험료 2에서 3만 원 정도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보장 범위에 큰 수술과 작은 수술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인 것 같고요. 일단 뭐 보험료 자체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보험을 플러스 알파로 좀 만들어 보시기에도 참 좋은 상품일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다른 회사의 수술비 보험을 보면은요, 관열과 비관열 이걸 구분해서 준다 안 준다, 많이 준다 조금 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오늘 소개해 주신 수술비 보험은 그러면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복 수술은 이렇게 들어가지만 비관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시술로 많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치되는 부분의 기간도 조금 빨라지고 이렇게 회복력도 조금 빠르다 보니까 이 부분의 보장 금액이 50%로 단축되어서 나가는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한 101대 수술비 보장 같은 경우에는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보장 금액이 100% 동일하게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칼을 대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술을 하거나 혹은 정말 간단한 시술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같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수술비 보험에서는요, 관열, 비관열이라고 좀 조금 주는 회사도 있는데 이런 점이 참 장점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전문가님, 5대 기관 질병 수술비의 경우 뭐 보험사마다 면책이라던가 보장의 횟수가 다르던데 오늘 저희가 만나본 101대 수술비는 어떨까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대부분 뭐 질병 수술비 넣고 5대 기관 수술비 따로 넣고 그리고 뭐 71대 질병 수술비 넣고 이렇게 중복해서 보장을 가지고 가시는데요. 101대 질병 수술비는 5대 기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대 기관 중에서는 폐질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면책되는 부분이 있으신데 이 면책되는 부분 없이 폐질환도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는 5대 기관을 준비를 했는데 그럼 101대에서는 그 5대 기관만큼 보장을 못 받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면책 또한 없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폐질환에 대해서는 모든 폐질환은 다 보장이 되시니까 보장 범위가 아주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101대 질병 수술비 안에 뭐 거의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5대 기관 수술비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고요. 폐질환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그런 수술비 보험도 많습니다. 폐질환에 대해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 회사도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이 보험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걱정 많은 폐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술했을 때에도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스키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자,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 따지고 보장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험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수술비 보험은요, 가장 많은 100가지가 넘는 수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관열과 비관열을 상관없이 모두 보장을 해주는데도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요. 진단비로만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와 함께 상담 받아보셔서 리모델링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수술비 보험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없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러한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는 힘이 되는 운전자 보험입니다. 강지록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민식이법 시행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스쿨존 사고 날까봐 정말 조마조마하시거든요. 네. 물론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이런 운전자분들께 힘이 되는 그런 정보를 저희가 만나보고 싶은데 또 전문가님 자동차 보험 필수니까 이미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운전자 보험을 내가 꼭 가입해야 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어떨까요? 네, 저도 많이 받습니다. 예. 많이 받는데 나 자동차 보험 가입했어. 운전자 보험이 뭐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은 보장 범위가 좀 다릅니다. 이게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자동차가 이제 부딪히거나 하면은 민사적이라고 죠. 다 보상해주고 그 사람이 다쳤으면 어떤 그 소득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의무 가입이에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누군가를 어디가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동차 보험 그 기간 안에 가입 안 하면 그 왜 1년마다 가입을 하는데 그게 넘어가면 과태료가 최대 90만 원까지 나오니까 대부분 그 일자를 잘 기억을 하세요. 예. 그리고 내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 보험료가 엄청 올라서 와 그냥 3년 동안 오른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운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신데 문제는 요거는 다른 사람이 지금 다친 걸 다 보장해 주는 예. 내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운전자 보험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운전을 할 때 12가지의 중과실 그 사고 법규 위반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내가 혹시 뭐 잘못해서 했을 경우나 했을 때 합의가 안 되면 제가 구금이 돼요. 그래서 형사적 책임, 즉 나를 위한 보험이 운전자 보험인데 이게 사실은 그런 일이 크게 많지 않다 보니까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정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건데 요거는 그러니까 민사적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는 대부분 치료비, 원상복구 뭐 이런 걸 준다고 하면 이제 그 내가 구금이 되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는 합의금을 이제 지금은 보험사에서 바로 내가 피해자하고 합의할 때 그 피해자에서 얼마 합의가 되면 그 돈이 보험사에서 바로 피해자님 통장으로 입금이 돼요. 지금은 실손보상으로. 예. 그래서 내가 뭐 합의금을 봐야 되는데 막 보통 우리가 합의금을 구하러 막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일이 없이 그냥 바로 보험사에서 통장으로 쏴주니까 내가 구금이 되는 일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면 벌금이 나옵니다. 조금 예. 지나면. 그래서 많게는 이제 2천만 원까지 우리가 보통 나온다고 해서 2천만 원 한도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민식이법에 이제 또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와서 최근에 이제 바뀐 게 3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보험에서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사실은 그 피해자 우리 잘 안 만나지잖아요. 그쵸. 보험사 직원이 다 알아서 만나서 예. 알아서 다 합의하고 나중에 보고만 받는단 말이죠. 이거는 나는 그 사람 안 만나도 되는데 요거는 운전자 보험은 그렇지 않아요. 합의도 내가 그 피해자하고 만나서 왜냐하면 이 운전자 보험의 크게 이 뭐예요? 옛날 아주 과거에는 정말 그 내 과실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이 저쪽에 상대방 과실이 100%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도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주니까 이분이 가서 인사를 안 했대. 위로의 말씀이 없었대요. 그게 예. 계기가 돼서 이제 형사적 책임. 네가 만약에 아무리 잘못이 없더라도 중과실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그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제 직접 가서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합의금이 나가니까 돈이 필요할 때 요것을 보장해 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 살면서 크게 없어서 요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요 표를 옆에 보시면 네. 우리가 보통 대물 보상, 대인 보상, 뭐 자기 차량, 자기 신체 여기 지금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보통 쓰는 말들이어서 예. 요건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형사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또는 내가 이제 그 자동차 보험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지만 이 운전자 보험에서는 내가 크게 다쳤을 때 월 생활비를 뭐 500만 원, 600만 원씩 10년을 준다, 7년을 준다. 요런 나의 어떤 나를 위한 보장 그런 것까지도 가입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시청자분들도요.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서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사실은 정말 나를 위한 건 운전자 보험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아까 앞에 지금 형사합의금 벌금 있고 또 그런 내가 운전을 하다 다쳤을 때 네. 여러 가지 내 가족이 일을 못함으로 해서 내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을 다 보상해 주는 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생각보다 거기에 아주 다양한 상해 특약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 기존에 내가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상해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할 때 이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면서 몇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서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교통사고가 참 많이 나잖아요. 네. 12대 중과실이 어디에 속하는지도 궁금하고 좀 그렇죠? 살펴주세요. 네, 88초마다 한 대씩 사고가 나고 있대요.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게 큰 사고가 아니긴 하는데 옆에 지금 보면 특례법에서 위반되고 있는데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도주 그렇죠? 그다음에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운전인 거예요. 거부를 한다거나 음주운전이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가 아무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사망을 했거나 아주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또 사고를 해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12대 중과실에 내가 범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민사적으로 해결이 아니에요. 이때는 형사적 처벌이 되고 합의를 봐야 되고 내가 벌금 어떤 형사적으로 구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12대 중과실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신호위반, 중앙선 침입, 뭐 과속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가 신호위반 생각보다 마음이 급하면 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운이 없으면 거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앙선 침범 내가 왜 차겠어 하지만 빗길이나 또는 내지는 이게 빙판길에서 의외로 중앙선 침입도 많고요. 그다음에 앞지르기 많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이것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런 경우가 생길 것 안 같거든요. 보였는데 보면 튀어나오는 경우가 예. 있거든요. 깜빡깜빡거려서 내가 우회전했는데 어디서 튀어나오면 이것도 횡단보도 위반이잖아요. 뭐 무면허나 음주 이런 것들은 뭐 우리하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여기가 이제 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특가법에 의해서 강화돼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민식이법이죠. 그래서 민식이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도로교통법 12조 4항에 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신호등 더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과속 단속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어서 네. 저기서부터 내 속도가 막 책정이 되니까 막 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줄인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거기서 아이를 다치게 했거나 했을 때 이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약에 사망을 하면 징역 3년 또는 무기징역까지 되고요. 예. 벌금형이 없어요. 이거는 애가 다쳐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예. 이거는 벌금도 없이 그냥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정말 아이가 갑작스럽게 어디서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많죠. 내 과실이 정말 조금만 있어도 네. 큰 그래서 그런 그렇죠. 잘못이 아이가 될 수 사망을 있겠네요. 했다고 하면 이때는 그냥 100% 그게 3년 이건 무기징역이니까 얼마나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겁이 덜컥 나는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상해 시에는 징역 1년에서 15년 또는 벌금이 이제 500에서 3천만 원까지 늘어서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우리가 주의를 하고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데 솔직히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를 몰라서 다 벌벌 떨고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인터넷에 화제 이슈가 예. 이것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어떡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가 대기하고 있는데 아이를 뭐 이렇게 일부러 넘어진 것처럼 해서 어머, 야, 너 어떡해. 벌금 물을래 뭐 하면서 아니면 나랑 합의하자.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 좋은 취지로 만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뒤에 설명을 제가 드리겠지만 그럴 때는 법대로 하세요. 그냥 그분하고 합의 본다 뭐 한다 하지 마시고요. 보험회사에다 연락하고 뭐 해서 처리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참 같아요. 보니까 매일매일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예상치 못한 사고가 걱정이 돼서라도 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런 사고를 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운전자 제일 보험이 좀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민식이법이 강화됐는데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시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이다. 그건 아니고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중과실은 없어도 아이가 다쳤다고 하면 예. 처벌이 가능하고요. 시속 30km 이하만 했으면 민식이법에 적용이 되지 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아이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는 운전자 보험으로 내가
보험사가 일단은 그 합의나 이런 벌금이나 이런 부분은 우선은 가입을 좀 하세요. 자동차 보험 말고 별도로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블랙박스 설치라고 제가 여기 써놨어요. 예.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기계가 블랙박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다 설치가 돼 있는데 혹시 아직 안 되었거나 그 다음에 운전을 하실 때 그냥 블랙박스를 그냥 설치돼서 알아서 잘 되겠지 하지 마시고요. 꼭 그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한번 점검해서 내가 어떤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요번에 이제 민식이법이 되면서 장안의 화제 인터넷에 어마어마하게 한 이슈가 돼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네.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막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운전자 보험이 다 개정이 됐어요. 4월 1일 날로. 예. 그래서 지금 돼 있는데 제가 A, B, C사로 하게 구분을 해봤어요. 벌금은 다 지금 2천만 원만 되는 게 아니라 스쿨존에서 3천만 원 되는 오, 것으로 예. 지금 다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대물사고 벌금은 500만 원 똑같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도 최고 2천만 원 한도. 요거는 다 실손 보상이에요. 제가 2천이라고 해서 2천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간 비용만 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즉 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줘야 되는데 예. 요게 기간 즉 이 치료 기간이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된 게 6주 미만에는 그동안에는 그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주지 않았어요. 네. 근데 B보험사에서 6주 미만의 사고에 대해서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주겠습니다라고 이것 좀 나와서 유리하겠네요. 네, 그래서 다들 관심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요게 없는 보험사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B보험사에서 이것을 7월 달까지 배타적 사용권이라 해서 다른 보험사가 따라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B보험사에만 있는데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C보험사에서 특약을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 이 스쿨존에서만 500만 원까지 6주 미만에 대해서 합의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최근에 이제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즉 약관을 변했고 과거에 가입했던 분들도 네. 스쿨존에서는 500만 원까지 합의를 봐주겠다. 6주 미만이. 그러니까 그 운전자 보험을 지금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면 6주 미만이 보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없는 보험사보다는 있는 보험사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시죠? 그게 낫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6주에서 10주, 10주에서 20주, 20주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주에서 10주 요 사이가 사실은 그 사람이 우리가 뭐 꽝하고 심하게 다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6주에서 10주 사고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일반 보험사에서는 요거를 그 합의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C보험사에서는 요번에 그걸 2천만 원까지 됐어요. 2배네요. 네. 그러면 자, 이게 2천만 원이 무슨 의미냐?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근데 피해자분이랑 합의를 할 때 네. 1,000만 원 주는 것보다 2천만 원 준다 그러면 합의하실 것 같아요. 빨리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빨리 합의하죠. 그렇죠. 이게 합의금이 많은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1,000만 원 준다고 할 때 난 2천만 원 줄게라고 하면 합의가 빨리 끝나서 모든 사고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C보험사만 2천만 원 한도로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에서 20주는 대부분 1억짜리를 가입했을 때 5천만 원인데 이 C보험사에서는 1,000만 원을 더 줘. 6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내적인 것을 비교하고 나중에 이제 20주나 중상의 사망은 똑같이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꼼꼼하게 구분해서 내가 가입하면 나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우리가 또 지금 민식이법이 강화됐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지킬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또 기억해야 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민식이법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운전자 보험을 잘 가입하고 네. 내가 운전 조심하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들 학교 주변이나 아파트 단지 네. 또 우리 단지 내도 그렇고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천천히 가고 그다음에 조금 주의를 좀 많이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진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맞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운전자 보험을 좀 잘 가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요, 예전에 운전자 보험을 이미 가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저희 질문 가장 많이 받습니다. 나 운전자 보험 있어. 근데 뭘 네. 그 자꾸 또 하라고 그래. 이런 질문 참 많이 받는데요. 제가 요거를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게 형사 합의 지원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망 또는 상해 이렇게 지금 부상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은 실손이 아니라 정액이에요.
그래서 2천 여기 밑에 사망하면 3천만 원, 그다음에 상해에는 2천만 원. 즉 이렇게 다쳤을 때는 그냥 이 사람이 얼마의 합의금이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거 관계없이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중상해 보상 2009년도에 있던 분 이제 9월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사람이 크게 다치더라도 내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2009년도 9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 운전자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그 사람이 중상해를 크게 다쳤을 경우 보험금 보장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특히 2009년도에 9월에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 반드시 이번에 수정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2016년 12월까지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전에 3천만 원이 됐는데 이때부터는 실손 보상이 됐어요. 그리고 중상해도 보장이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요. 다 합의가 된 다음에 그 돈을 내가 먼저 막 달러 돈을 만들어서라도 먼저 지급을 하고 줬다는 화실을 보험사에 내면 보험사가 나중에 나한테 돈을 줘요. 근데 내가 합의가 안 되면 제가 어떻게 돼요? 구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돈을 구한다는 건 배우자가 구한다든지 막 정신이 없다는 거죠. 힘들죠. 네, 그게 선지급이 안 돼요. 2016년 12월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선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017년 1월 달에는 또 뭐가 바뀌었냐면 보험금이 똑같이 바뀌면서 보험금이 3천에서 이제 5천, 그다음에 1억이 됐는데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내 가족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같이 운전해서 가는 경우 있죠. 근데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이 사람이 크게 다쳤거나 사망했을 그럴 경우 수 있죠. 보상하는 경우 있죠. 네. 이게 2009년도 9월 이전에는 안 돼요. 남은. 그래서 이 동승자는 안 되는데 그 이후에 보상이 가능하니까 특히 2009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빨리 보험을 바꾸시는 게 좋고요. 지금 보험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옛날에 3천에서 지금 1억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합의금 자체가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존에 내가 운전자 보험 있어 뭐 또 해 하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민식이법도 강화됐기 때문에 조금 새로 바꾸셔서 보강하시는데 그 비용이 한 10,000원? 10,000원에서 15,000원이면 가능하니까 그래요. 그 정도는 제가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최신 운전자 보험으로 A, B, C사를 골라주셨는데 각각 비교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A, B, C사인데 제가 B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주 이하 그 교통사고에서도 보장을 해주는 회사가 지금 B사이고요. 다른 일반 회사는 일반 운전자 보험에는 이 6주 미만에 대한 처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 똑같이 3천이 되는데 이게 없고 또 하나 아까 제가 C사에서는 특약은 없어요. 그런데 이 보험회사에서 약관을 변경해서 가입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그러니까 스쿨존에서만 500만 원을 보상을 해주는 6주 미만도 해주는 거가 별도로 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고율이 가장 높은 6에서 10주 요 사이에 2천만 원, 그다음에 10에서 20주도 6천만 원까지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C사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즘 아주 과도기 요 시점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은 보장 내용을 꼼꼼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최종적인 원픽은 어떤 걸까요? 당근 C사입니다. 지금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6주 미만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 6에서 10주 요때도 2천만 원이라면 합의 보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C사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픽으로는 C사의 운전자 보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6주에서 10주의 사고에 대한 그런 거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보통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C사 소개해드린 보험사는요 무려 2천만 원, 2배를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합의를 보시기에 더욱더 도움을 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예전 운전자 보험도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좀 다르게 준비해 볼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해 꼭 선택하시고 혹시나 블랙박스 설치 안 하신 분들은 무조건 이 시기에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오늘은 강진욱 전문가와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실시간 전화 문자 상담 도움 드릴 거예요.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는데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제가 작년에 예. 지인을 통해서 딸아이 보험을 좀 들은 게 있는데, 예. 예. 이거를 전문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딸아이께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어, 네, 그래서 점검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따님분 보험에서 좀 보장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신 그런 부분이 어떤 걸까요? 그래서 그거 제가 딱히 잘 모르겠는데 네, 그게 잘 돼 있는지 안 됐는지 알겠습니다. 잘 가입돼 있는지 내가 낸 보험료 네. 대비해서 보장이 적절한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따님분의 증권 3건 보내주셨네요. 모두 동양생명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실속 하나로 안보험, 그리고 실손 의료비, 그리고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까지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9만 원 가까이 되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인 통해서 30세 따님의 보험을 준비해 주셨는데 작년 말에도 추가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잘 가입돼 있는 건지 보장은 적절한지 강진옥 전문가님 살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그 따님 지금 직업은 어떻게 직장 다니고 있나요? 네,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아, 네, 네. 혹시 아파서 병원에 갔다 온 적은 있을까요? 아니요, 특별하게 아픈 건 없는데 작년에 이제 일을 하다가 허리를 조금 삐끗해가지고 네. 예, 도수 치료 한 2번 받은 적은 있거든요. 아, 네, 네. 혹시 그리고 가족 병력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가족 병력도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없는데 지금 현재 아빠가 혈압약 먹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님,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면은 그리고 집안에 약간 시어머니, 예, 네. 시어머니는 지금 현재 요양병원에 계시고요. 아, 네. 그러니까 네. 그 뇌 쪽으로 약간의 우리가 취약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내주신 증권을 제가 보니까 실속 하나로 안보험 이게 순수 보장형으로 28,000원을 내고 계시는데 요게 네네. 10년 이내에는 1,500만 원, 10년이 넘으면 3,000만 원 요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10년 네네. 이내 1,50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보장이 뒤에 보장을 받기 때문에 요 보험료로 이 정도로 하실 필요 없이 당장 요 정도 보험이면 3,000만 원짜리 안보험 당장 오늘부터 가입하고 90일 지나면 보장받을 수 있는 거라서 요거는 좀 제가 아쉽고요. 또 하나는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은 현재 지금 12,000원인데 손해보험사로 했을 경우에 9,600원 정도로 줄여서 하는데 왜냐하면 생명보험사는 그 통원비가 2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약값이 10만 원이 넘지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통원비는 검사를 한다거나 치료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 보통 20만 원, 30만 원 후떡 넘어가서 제가 볼 때는 손해보험사 통원비 25만 원으로 요건 가입한 지 얼마 안 돼 있어서 요것도 좀 바꾸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안보험을 좀 또 추가로 안보험을 하는 대신에 여기 2천이 더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90일만 지나면 보험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단점은 뇌출혈 진단비가 2천만 원 있는데 나이가 지금 이제 30살밖에 안 됐는데 뇌출혈은 일어날 수 없고 가족 병력이 뇌출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뇌혈관 또는 허혈성으로 좀 보장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질병상해 입원비가 3일 초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입원할 수 있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제가 조금 3개를 다 수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서 예. 실손보험은 손해보험사로 3,000원 정도로 줄이면서도 보장이 더 넓어지는 손해보험사 쪽으로 해드렸고요. 다음에 우리 아버님도 또 집안에 이제 혈관하고 문제가 있어서 새로 들어가는 손해보험사에서는 뇌혈관 여기 3천만 원에 그다음에 허혈성도 3천만 원 진단비 드렸고 각각 수술비 2천만 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방송에서 많이 나오죠. 질병 후유장애 받고 또 받고 요 부분도 지금 3천만 원 들어갔어요. 이거는 반드시 90세 보장을 해주시면 아까 할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셨다고 그러는데 요양병원 계시는데 여기도 치매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30살만 돼도 보험료가 너무너무 싸요. 나이가 들어가면 너무 비싸지니까 요 부분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64대 질병 수술비 그다음에 당뇨, 호흡기 요런 수술비하고 다 보강을 했는데 제가 요거를 한 개의 보험이 아니라 2개의 보험사로 나눴어요. 왜냐하면 보장하는 보험료하고 보장 범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보장해드렸던 내용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11만 6천 원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8만 8천 원 내고 계시면 약 3만 원 정도 들어갔지만 뇌혈관 진단비가 3천 들어갔고요. 허혈성 그다음에 뇌혈관 3천 들어가고 수술비 다 각종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의 가족 병력이나 이런 부분을 다 완전하게 커버하는데 조금 더 늘어나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까요?
아, 네네. 네, 시청자님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까지 도움 드리는데요. 따님이 가지고 네네. 계신 지금 3건의 동양생명은요. 지금 보험료 대비 보장이 좀 부족해서 정리 의견을 드린 거고요. 가족력 네. 같은 걸 감안해서 2건의 손해보험사 그리고 실비까지 단독으로 준비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네네. 앞으로 따님께서 내가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우리 가족의 보험에 보장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여서 리모델링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참 편안하게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